뇌신경은 분명히 뇌에서부터 나와 있는 신경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초신경에 해당됩니다. 크라니알 러브라고 하고 1번, 2번을 빼고는 3번부터 12번까지는 뇌 줄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번부터 12번까지는 순수하게 말초신경인데 1번, 2번은 중추신경에 가깝다라고도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예외를 두고 공부하면 어렵기 때문에 뇌신경 그러면 그냥 말초신경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뇌신경은 후각신경입니다. 이 안에 두개골을 수평절단한 겁니다. 수평절단하고 나니까 안쪽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뇌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후각신경은 여기에 후각망울이 앞쪽까지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리고 후각신경 그 사이에 보니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뼈가 보이는데 이거를 벌집뼈라고 합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그 구멍이 코 안쪽으로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후각망울에서부터 신경이 나와서 이 구멍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후각을 감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 후각에 대한 1번 신경이다. 후각은 그냥 기본적으로 특수 내장 감각으로 치고 있었어요. 2번 뇌신경은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신경이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요. 자, 눈,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뒷부분 망막에 맺힌 상을 감지를 해서 뇌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면 이게 시각교차, 시각신경을 따라서 가쪽무릎체는 시상의 한 부분인데 시상이 이렇게 있으면 뒷부분에 볼록볼록 두 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가쪽, 하나는 안쪽. 무릎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무릎체라고 하는데 가쪽은 시각, 안쪽은 청각을 중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상,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요것들이 시각 중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각각의 눈이 있습니다. 이쪽이 코가 있을 거고 이쪽이 귀가 이렇게 있겠죠. 귀가. 각각의 눈이 있는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시야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반을 자르게 되면 전체의 시야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 시야, 이쪽은 귀 쪽이잖아요. 귀 쪽. 귀 쪽. 귀 쪽이고 이쪽은 코 쪽 시야잖아요. 코 쪽 시야. 지금 이 눈은 오른쪽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눈. 자, 귀 쪽 시야가 있고 코 쪽 시야가 있는데 자, 귀 쪽 시야. 이쪽에 맺힌 상들은 이쪽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수정체를 통과해서 반대편 망막에 이쪽 망막에 맺힙니다. 그림에서 보기에 초록색 망막에 맺히는 거예요. 반대로 코 쪽 시야는 교차하면서 귀 쪽, 여기 빨간색 쪽 망막에 맺힙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쪽 눈으로 보이는 시야는 서로 반대편, 교차해서 반대편 망막에 상이 맺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초록색, 빨간색을 따라가면 되는데 안쪽, 특히 코 쪽에 맺힌 시야는 교차를 해서 반대편 뇌로 갑니다.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반대편 뇌로 갑니다. 반면에 귀쪽 시야에 맺힌 망막의 그 자극들은 교차하지 않고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자기 쪽 뇌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쪽 눈에 들어오는 시야는 서로 교차해서 반대편 망막에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들어온 시야 정보는 반대쪽 안쪽에 망막에 맺히게 되는 거지요. 안쪽에 맺힌 시야 정보들은 교차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바깥쪽, 귀 쪽에 맺힌 시야 정보들은 교차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또 옆에 쪽 눈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쪽 눈도 이렇게 반을 자르게 되면 이쪽 시야 정보는 교차해서 여기 이렇게 맺히는 거고, 이쪽 시야 정보는 교차해서 반대쪽 망막에 맺힙니다. 코 쪽, 안쪽에 맺힌 시야 정보는 교차해서 반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바깥쪽, 귀 쪽에 맺힌 시야 정보는 교차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눈에서 전체 시야가 있는데, 시야가 각각 있는데, 자, 시야가 또 각각의 눈에서 있습니다. 자, 반을 자르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맺혀서 이쪽 뇌로 정보가 가는 거고요.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맺혀서 또 교차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뇌는, 이쪽 뇌는 왼쪽 뇌입니다. 왼쪽 뇌. 이거는 오른쪽 뇌고요. 왼쪽에 있는 뇌는 각각의 시야 정보, 오른쪽 시야 정보를 인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시각 중추는 각각의 뇌에서, 왼쪽에 있는 시각 중추는 각각의 뇌에서 오른쪽에 있는 시야 정보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는, 시각 중추인 뇌는 반대쪽 시야 정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또 오른쪽에 있는 뇌는 각각의 왼쪽의 시야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편 뇌에서 들어오는, 반대편 시야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반대편 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오른쪽 시각 중추가 망가지면 각각의 눈에서 왼쪽 시야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반대편 시야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쪽 뇌는 왼쪽 눈에서 들어온 시야 정보도 있고 오른쪽 눈에서 들어온 시야 정보도 있는데 그 눈 정보를 다 합쳐보니까 반대쪽 시야란 뜻이죠. 그래서 요건 지문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각 중추. 시각 중추에서 보니까 분명히 왼쪽 눈에서 들어온 정보도 있고 오른쪽 눈 정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열을 해보니까 이렇게 까맣고 하얗게, 까만 거는 오른쪽에서 들어온 시야 정보, 하얀 거는 왼쪽에 들어온 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더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교차하고 교차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서로 안쪽에 맺혀 있는 것들은 교차해서 반대편 내려갔고, 반대로 바깥쪽에 맺혀 있는 것들은 교차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게 시야 손상, 신경 줄거리 어딘가가 망가지면 시야 정보가 어떻게 들어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에 한쪽 눈이 다 끊겼어요. 이쪽 시야 정보가 반대쪽이든 자기 쪽으로든 가지 못하죠. 결국은 한쪽 눈이 다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이쪽 눈에. 반면에 여기가 끊겼어요. 여기가 끊기게 되면 서로 안쪽에서 맺혀 있는 것들이 교차해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맺혀 있는 정보들을 뇌로 못 보내주니까 시야는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에 맺혀 있는 것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 눈에서 바깥쪽 시야가 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눈에서 바깥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양쪽 눈이 여기가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끊겼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서 맺혀오는 게 교차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또 여기서 맺혀 있는 게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끊기게 되면 각각의 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가 안 보이고 여기가 안 보이겠죠. 각각의 눈에서 반대쪽 시야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쪽 뇌는 반대편 시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지 말아야 될 것이 왼쪽 눈은 왼쪽 뇌가 지배하고 있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뇌가 지배하는 거 이게 아니라 각각의 눈에서 왼쪽 시야는 오른쪽 뇌가 지배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시야는 왼쪽 뇌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각각의 시야를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손상받은 부위에 따라서 어느 쪽 어떤 시야가 잘 안 보여지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눈돌림 신경은 크게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안구 근육들 6개 중에서 4개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안구 바깥쪽 근육에 대한 얘기고 안구 안쪽 근육들 중에서 동공조임근 그리고 선모체근에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주는 부교감 신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딩거 베스트 팔 이것들이 이렇게 안구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더라. 그래서 눈 쪽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돌림 신경이라고 하고요. 눈돌림 신경 이렇게 에딩거 베스트 팔 뉴클레우스 있고 눈돌림 신경에 같이 가지고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그 기능도 같이 하고 안구 움직여주는 기능도 같이 합니다. 안구를 움직여주는 근육은 모두 6개가 있어요. 이거를 바깥 안구 근육 해서 엑스트라 오큘라 머슬 해서 EOM으로 약자로 많이 쓰십니다. 이거 위쪽에 있는 거 위고등근, 가쪽에 있는 거 가쪽 고등근, 안쪽에 있는 거 안쪽 고등근, 아래쪽에 있는 거 아래 고등근이 4개 하나씩 해서 4개가 있고 또 위쪽에서 이렇게 걸쇠를 걸고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 이거를 위빗근 비스듬하게 간다 해서 위빗근 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쭉 비스듬하게 가는 거 아래 빗근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위고등근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을 주게 되면 눈동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안쪽 고등근은 힘을 주게 되면 눈동자가 안쪽으로 모여집니다. 반면에 가쪽 고등근은 힘을 주게 되면 수축하면 가쪽으로 눈동자를 보내주는 거고 아래 고등근은 힘주게 되면 눈동자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 빗근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힘을 주게 되면 안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동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도는 거고요. 아래 빗근이 쭉 힘주게 되면 동공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공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근육 중에서 4개. 자, 여기 위빗근 같은 경우는 도르래처럼 딱 걸고 들어가고 있지요. 근육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이렇게 도르래 걸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빗근은 4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쪽 고등근 이거는 6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에딩거 베스트 팔 누클레우스 이거는 주로 동공 조임근 빛의 세기를 빛이 세면 좀 들어올 수 있게 동공을 잠가주는 거고 빛이 없으면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동공 조임근 그리고 선모체근에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 빛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눈에다가 이렇게 후레쉬 빛을 딱 쬐주면 갑자기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동공이 조임됩니다.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동생 데리고 룸메 데리고 한번 해보면 한쪽 눈에다가 딱 빛을 비춰주면 그 눈이 동공이 빠르게 좁아들고요. 자, 빛 자극에 대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딱 들어가기도 하고 에딩거 베스트 팔 핵으로 갑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신경을 줍니다. 그러면 반대편 에딩거 베스트 8, 이 핵으로도 정복하기 때문에 반대편도 똑같이 동공 조인근이 작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구눈만 동공이 쫙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도 동시에 같이 동공이 쪼그라듭니다. 이게 바로 동공 빛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근 조절 반사는 멀리 볼 때랑 가까운 거 볼 때 수정체의 두께를 알아서 조절해 주고요. 동시에 멀리 볼 때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까운 거 볼 때는 눈을 살짝 이렇게 모아서 안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거를 동공 원근 조절 반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안 되는 게 바로 노안이에요. 노안. 그래서 이제 동공 조인근도 빨리 안 움직이고 그래서 눈이 막 부시기 때문에 어르신들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는 거고요. 또 수정체의 두께가 빨리빨리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거 볼 때는 이게 잘 상이 잘 안 맺히고 막 흐리게 보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멀리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보이는데 가까운 거 또는 더 어두울 때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노안입니다. 도로래 신경, 자, 이거는 위비근, 이렇게 걸고 들어간 위비근, 요거를 지배해 주고 있고, 위비근이 딱 힘주게 되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눈이 동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촉고등근, 자, 6번 가톨림 신경은 요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힘을 주게 되면 눈동자는 바깥쪽으로 쭉 돌아갑니다. 3차 신경, 3차 신경은 크게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있는데 감각 기능은 얼굴,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운동 기능은 주로 씹기 근육, 뭐 기타 뭐 다른 근육들도 있지만 씹기 근육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신경이 세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눈 쪽으로 가는 거, 위턱 쪽으로 가는 거, 아래턱 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은 굉장히 핵이 여기 위에서부터 중간내, 다리내, 숨내, 척수에 이르기까지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 중간뇌핵, 이거는 고유감각, 그리고 3차 신경 다리뇌핵은 촉각과 압각, 3차 신경 척수로핵은 통증과 온도 감각, 이렇게 전체적인 얼굴의 일반적인 감각을 이렇게 나눠서 지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기 바라겠고요. 특히 운동액은 씹기 근육, 주로 씹기 근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7번 얼굴 신경인데 7번 얼굴 신경은 크게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 기능도 있고요. 운동 기능도 있었고 부교감 신경 기능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혼합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혀를 보게 되면 혀를 앞으로 쭉 내밀다 보면 이렇게 뒷부분에 볼록볼록한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개, 고랑이라고 하고 이 앞쪽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의 앞쪽에 3분의 2 부분을 미각을 담당한다 라고 이게 첫 번째 감각 기능이고 두 번째 감각 기능은 일반 감각, 특히 귓바퀴의 일부 3차 신경핵을 일부 섬유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운동신경에서는 얼굴 표정근, 물론 다른 근육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얼굴 표정근, 얼굴 쪽에 있는 근육들. 자, 그리고 각막 반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눈에 뭐가 딱 들어가면 막 쓰라리고 따끔거리면서 눈을 꽉 찡그리게 되지요. 자, 이게 바로 각막 반사입니다. 눈 안쪽에 있는 각막, 일반 감각이잖아요. 눈이 따끔거리고 아픈 거는 일반 감각. 그래서 그 각막 쪽의 일반 감각은 3번 뇌신경, 아니 5번 3차 신경, 5번 뇌신경과 관계가 되는데 5번 뇌신경이 눈에 뭐가 들어갔어 딱 느끼게 되면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하는 각막 반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각막 반사는 5번과 7번 뇌신경의 합작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겉질 내줄기 섬유. 제 얼굴 쪽, 목 쪽에 있는 운동 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안구를 움직여주는 근육 또는 얼굴 표정근 그리고 씹기 근육 등등등. 어쨌든 얼굴 목 쪽에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었는데 그런 근육들을 지배를 해주고 있는 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운동신경 핵들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뇌도 그런 식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뇌줄기 쪽으로 많은 신경 섬유들을 내겠죠. 이거를 겉질 뇌줄기로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편을 지배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표정근이든 씹기근이 눈 근육 전부 다 반대쪽을 지배하기도 하는데, 특징적으로 겉질 척소로랑 다르게 겉질 뇌줄기로는 둘 다 양측성 지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에서 뇌가 얼굴 쪽, 목 쪽에 있는 일부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양쪽으로 지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겉질 척소로랑 좀 다르게 양측성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뇌신경을 보면 얼굴의 표정 근육에 관계된 것들인데 표정 근육이 마비가 되겠죠. 이 뇌신경이 망가지면 마비가 될 겁니다. 일단 얼굴 신경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반대쪽에서 넘어와서 이쪽 한쪽 반대편 얼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얼굴 신경액을 딱 보니까 위쪽은 주로 이마 쪽, 아래쪽은 주로 눈 아래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쪽 핵을 보니까 양쪽에서 지배를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얼굴 신경핵은 분명히 반딱 잘라서 눈 아래쪽, 눈 위쪽이 있는데 눈 아래쪽은 아래쪽 핵 부분에서 지배를 하고 있고 눈 위쪽은 위쪽 핵 부분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아래쪽은 그냥 반대편에서만 넘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은 반대편, 그리고 같은 쪽, 양측성 지배를 받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 아래쪽은 한쪽, 반대쪽에서만 지배받는 거고 눈 위쪽은 양쪽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얼굴 마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얼굴 마비가 딱 됐어요. 양쪽이 다 마비가 됐어요. 자, 색으로부터 나오는 요 신경, 요거는 말초신경이 되는 거지요. 이 말초신경, 7번 뇌신경이 되는데, 이 7번 뇌신경이 망가지면 이마도 마비될 거고, 뺨도, 눈 아래쪽도 다, 다시 말해서 얼굴 반쪽이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 중추신경계죠. 겉질 뇌줄기가 이만큼 망가졌어요. 그 신경 트랙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마비될까요? 아니면 어떤 양상으로 보일까요? 이쪽이 마비되면 건너와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둘 다 마비가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반대편에서 이마 쪽은 위쪽 핵은 반대편에서 이제 양측성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있죠. 눈 아래쪽 여기만 마비가 됩니다. 그냥 마비된 양상만 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 아래쪽만 마비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중추성 마비. 다 마비됐다. 이마고 눈 아래고 다 마비됐다. 그러면 이거는 말초성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할 때 말초신경 마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중추신경 마비가 더 심각한 거예요? 말초신경은 기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중추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 마비가 조금은 예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비교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중추성 마비랑 말초성 마비에 대한 거를 꼭 알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그림을 볼 때 어디가 왼쪽에 남자분이, 여러분이 보는 왼쪽 남자분이 중추성 마비 같아요? 오른쪽 여자분이 중추성 마비 같아요? 자, 얼굴 신경이 마비되면 입을 보시면 됩니다. 입을 보면 양쪽에 입을 잡아주는 근육이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근육이 마비되면 양쪽을 잡아주지 못하고 한쪽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입이 마비된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둘 다 지금 입이 왼쪽 얼굴 쪽으로 돌아가 있지요. 그러면 둘 다 오른쪽 얼굴 마비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얼굴 마비가 있는 건데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중추성 마비, 둘 중에 한 분은 말초성 마비인데 중추랑 말초성 마비랑 큰 차이점은 말초성 마비는 온 얼굴이 다 마비되는 거고 중추성 마비는 이마 쪽은 살아있고 아래쪽만 마비되는 거잖아요. 자 보니까 이분은 이마 주름을 잘 잡을 수 있지요. 이쪽 근육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주름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 부분이 말초성 마비, 이쪽 부분이 중추성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이마 주름을 가지고 이게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분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면신경에서 특히 그 부교감 신경 쪽 부분이 그 역할이 있어서 턱밑샘, 혀밑샘, 눈물샘을 통제하고 있고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뜰 달팽이 신경은 그냥 안뜰 신경은 평형 또는 균형을 얘기하고 달팽이 신경은 청각에 있는 것들을 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귀 안쪽에 균형기관들을 보니까 고리가 동그란 고리가 아니라 반만 동그란 고리가 이게 3개가 있어요. 이거를 3개의 반고리관, 세반고리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동그란 주머니, 넓적한 타원 주머니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반고리관과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를 통해서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머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숙여 있는지 뒤로 제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반고리관, 타원 주머니, 둥근 주머니 안쪽에는 액으로 채워져 있어요. 액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센서를 작동시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털세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털세포가 중요한 센서예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털세포가 그 머리 위치 또는 이 안쪽에 있는 털세포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안뜰기관, 귀 안쪽에 있는 안뜰기관은 머리의 움직임과 중력, 관찰력 등 머리 위치, 움직임과 위치, 머리의 움직임과 머리의 위치를 감지해서 알려주고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반고리관, 반고리관은 머리의 각 가속도, 그냥 쉽게 말하면 회전 움직임, 머리의 회전 움직임을 감지해 주는 거고요. 타원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는 성가속, 또 중력,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직선 움직임, 그리고 머리 위치,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위치를 감지해 주는 겁니다. 자, 안뜰 안구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각이죠.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머리가 막 움직일 때마다 시각도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주시하고 있어요. 공차를 보고 있어. 밖에 있는 공차 가려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공차 간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간판이 몸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요. 공차 간판은 그냥 또렷하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몸이 막 움직여도 시각적인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걸을 때 머리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앞에 전체적인 화면, 이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 얘기는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눈이 올라간 만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곳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눈은 똑같이 이만큼 올라가서 항상 똑같은 곳을
안정적으로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안뜰, 안구 반사입니다. 안뜰은 머리의 움직임, 위치를 감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안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뜰 척수 반사. 자, 몸을 이만큼 기울였어요. 확 기울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데를 쳐다보고 계속 응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몸이 기울어지면 시각적인 정보가 흔들려지겠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세우잖아요. 버티칼 수직으로 세웁니다. 또는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휘어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뜰 척수 반사예요. 머리의 위치랑 움직임에 대해서 안구, 시각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머리와 몸에 대한 거를 조절해서 그거를 수직을 만들어 주는 거. 안뜰, 안구 반사 그리고 안뜰 척수 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은 청각신경에서 감지를 하고 핵을 통해서 가쪽 섬유띠 통해서 아래둔더 그리고 안쪽 무릎팩 통해서 시각 중추 부위로 전달이 됩니다. 자, 9번 허인두신경. 이거는 9번 허인두신경은 뭐 주로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 감각과 운동 같이 통째로 하고 있는 이제 혼합신경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혀를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쭉 주름과 있는 거 이거를 분계고랑이라고 했는데 분계고랑 뒤쪽 이쪽의 미각을 혀의 3분의 1쪽 뒤쪽 미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3차 신경핵이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혀의 일반 감각, 혀 깨물면 아픈 거, 차갑고 뜨거운 거 느끼는 거 등 혀의 일반 감각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안쪽에 호흡에 관련된 그 수용기들이 있어요. 자, 호흡을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거는 혈중,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감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감지해 주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혀인두신경의 일부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토반사. 그 안쪽에 그입 맨 뒤쪽 안쪽을 자극해주면 우액 하고 이제 구토할 수 있는 반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담당해주고 있으면서 구토 반사를 일으키는 것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고립노획에서부터 아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각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혀인두 근육 중에서 일부 붓인두근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미샘의 침 분비에 대한 것들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8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 쪽 감각, 내장 쪽 운동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인두 후두 쪽 안쪽에 있는 일반 감각, 아까 3차 신경 해결 일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후두 덮개 쪽에 있는 미각, 굉장히 기능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내장 쪽과 관계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쪽 장기들에 있는 확장과 수축, 호흡률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3차 신경 핵과도 관련이 있고 고립로 핵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대략적으로 미주신경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뇌신경 가기 전에 미주신경 일부 입천장 쪽이라든가 후두, 인후두 근육들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삼킬 때 여기 목이 꿀렁꿀렁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삼킴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핵이다라고 하는 거. 또 심장이라든가 호흡, 소화계통 하여튼 내부 장기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크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꼭 알기 바라겠습니다. 11번 뇌신경은 딱 두 가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목비근, SCM, 그리고 등세목은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는 거. 목비근을 작동시키면 양쪽 목비근이 힘주게 되면 머리를 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굽힘, 목 굽힘에도 관여를 하고요. 또 목 돌림, 반대쪽 돌림이에요. 반대쪽.
목 돌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뇌신경은 혀근육입니다. 혀근육. 혀근육, 혀의 움직임을 조절해 준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서부터 해서 언어 쪽 관련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혀근육.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혀가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내밀잖아요. 혀 근육이 힘을 주게 되면 혀가 앞으로 나갑니다. 혀를 반을 딱 자르면 이쪽 혀 근육과 이쪽 혀 근육이 있는데 두 근육이 똑같은 힘으로 밀게 되면 앞으로 쭉 나가겠죠, 혀가. 근데 혀가 한쪽이 마비됐어요. 이쪽이 마비됐어요, 이쪽이. 그러면 같이 못 밀죠. 혀를 앞으로 쭉 밀려고 할 때 이게 안 되고 한쪽만 밀리겠죠. 그럼 혀는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혀가 이렇게 됩니다. 왜? 한쪽을 같이 못 밀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혀 및 신경이 한쪽이 마비가 되면 혀는 마비된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신경 요약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번 후각신경은 후각입니다. 후각. 2번 시각신경은 시각인 거고요.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3번 눈돌림 신경은 눈 근육, 눈 안팎으로 안쪽 눈 근육, 바깥쪽 눈 근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4번 신경은 도르래 신경은 눈 근육 중에서 한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빗근을 담당하고 있고 또 갓돌림 신경은 6번 갓돌림 신경은 눈 근육 중에서 가쪽 고등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3차 신경은 얼굴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 그리고 씹기 근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7번 얼굴 신경은 기능이 좀 복잡합니다. 4개였어요. 얼굴 표정근을 지배하고 있었고 혀 앞쪽 3분의 1 미각을 담당하고 있었고 침샘 그리고 눈물샘을 통제하고 있었고 또 귀쪽 부분의 일부 귓바퀴 부분의 일부 피부에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 안뜰 달팽이 신경은 균형 감각과 청각을 담당하고 있었고 자 9번 뇌신경은 일단은 인후두근 쪽의 일부 하나 붓돌기근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각 그리고 침샘 쪽 그리고 일반 감각에 대한 것들을 혀의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0번 미주신경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았어요. 부교감 신경이면서도 내장운동, 내장 감각을 담당하고 있더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11번 더부신경은 목빗근, 등 세모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밑신경은 혀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뇌신경입니다.